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주 최강 한국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KF-21일 제품 국산화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KF-21 5호기의 스텔스 디자인을 한국산 페인트를 사용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는 스텔스 도료 기업인 노르표 페인트가 레이더 탐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내며 KF-21 5호기부터는 곧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페인트 작업을 마친 전투기는 내년 7월 제조를 마칠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성능으로만 본다면 국내에서 개발한 스텔스 페인트는 정리돼 힘진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핏 함률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강대국 한국은 이미 지난해 국내 스텔스 도료 개발이 완료되었고 노르표 페인트가 제작한 스텔스 도료의 성능도 입증되며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KF-21 5호기부터 미리 적용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내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간 업체인 노르표 페인트의 연구 영역을 맡아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한국산 스텔스 도료 페인트가 예상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레이더를 회피하는 수준은 전 세계에서 네로라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KF-21 동체 표면에 바르는 노르표 페인트 도료는 내부 적외선 방출 업체 엔진과 더불어 스텔스기의 핵심 기술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초 당국이 국내 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도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공군과 노르표 페인트는 국내에서 개발한 도료가 정리도에 통제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핏 함유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F-21 5호기부터는 스텔스 성능을 탑재하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국산 전투기 KF-21의 차세대 블록 개발 검토가 확정됨에 따라 연구원들을 대규모로 모집하는 공고를 추가적으로 내며 인원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하지만 적적핏함 형상과 최신 센서 등을 순식간에 적용할 수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5세대 전투기 성능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된 기체라며 추후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발판까지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내에서는 KF-21을 4.5세대라고 확정 짓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5세대에서 5.5세대라고 불릴 만큼 외관과 성능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이 완전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동체를 적빛함 형상으로 제작하는 것 이외에도 표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이 레이더 전파를 완전히 흡수해 들키지 않는 등 높은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빛함 기술 전투기의 동체 표면 등을 톱니바퀴 형태로 처리한다거나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복합 소재를 혼합 도료에 한복해서 칠하는 등의 제반 기술을 한국이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르 페인트 같은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국 기업이 스텔스 도료 무게를 최소화하면서 내구성과 접핏함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확보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각오로 인해 우리 KF-21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며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지 결정되며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 속에 만들어진 KF-21의 5호기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 그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미 해외에서는 한국산 스텔스 도료가 진행된다면 6세대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의 제품 하나하나를 국산화하면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 하나하나 일사천리로 해결하면서도 좋은 부품들을 생산해내기 위해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며 KF-21 국산화를 위해 큰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느끼고 있어 한국의 KF-21이 해외에서는 6세대 전투기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개발한 스텔스 노르프 도료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낮에는 상공에 떠다니는 기체가 더 잘 보이게 되는데요. 즉 적과 실질적으로 만나면 스텔스 기술력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주 최강 한국이 낮에도 빛을 완벽히 굴절시키며 적에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낮에도 한국의 전투기들이 투명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들이 첨단 다중 분광 스텔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완료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시광선에서 위장색을 구현하고 공격 무기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파장의 광을 흡수 혹은 반사함에 따라 굉장히 얇은 두께 유연한 기판에 마이크로 크기의 금속 패턴 구조를 제작해 스텔스 기능을 구현한 것인데요. 즉 적에 노출되기 쉬운 낮에 해당 스텔스 기술력을 전투기에 적용한다면 레이더뿐만 아니라 빛을 반사해 실물로도 적에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레이더에도 보이지 않는 스텔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우리 한국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 국내 연구진들이 피나는 노력 끝에 해당 기술력을 개발한 것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KF-21의 다중 분광 스텔스 도료 시험을 마친 후 공군 전투기에 하나둘씩 적용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중 분광 스텔스를 공군 전투기에 모두 적용시킨다면 머지않아 동북아시아를 완전히 제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밤에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낮에 한국의 전투기를 봐야 하지만 분광 스텔스 기술력 때문에 낮에도 빛이 완전히 반사가 되어 위치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완전한 투명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일본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접근해 현무 미사일을 통해 일본 전역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본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런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미국의 로키드 마틴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게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 한국이 기술력 발전을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텔스 기술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될 만큼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실을 접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한국의 기술력을 사오자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투기에 국한되어 말씀드렸지만 사실 분광 스텔스 기술력을 약간만 개량시킨다면 필요에 따라서 미사일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미사일이 레이더뿐만 아니라 육간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도 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기술력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를 무시하고 자주 국방을 위해 계속해서 정진해 나간다면 알아서 주변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날이 올 게 분명합니다. 세계 최고 한국의 자주 국방 강화는 계속됩니다.